안녕하십니까. 다같이 포럼의 이사 김주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1시간에 걸쳐서 연금보다 근력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왔죠? 배 선생님, 언제부터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한 거의 10년 전에서 20년 전 사이. 그렇죠.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연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도 언제부터일까요? 연금 저 같은 경우는 보험영업을 했을 때요. 95년도서부터 2000년 사이에 연금이 많이 부각이 된 거예요. 그렇죠. 90년대부터 이제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게 사실은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이나 뭐 군인 또는 이제 사학 연금을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 퇴직을 하실 때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기대 수명이 기껏해야 뭐 70에서 75세뿐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그리고 그때 65세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대부분 걸 퇴직금으로 받아서 뭐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은 연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앞으로 한 10년뿐이 못 사는데 10년 동안 연금 받아봐야 얼마냐. 그냥 아예 퇴직금을 받는 게 더 많다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연금보다는 퇴직금을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났나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뭐 퇴직금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퇴직금을 지금은 안 받죠. 다 연금으로 다 전환을 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세 시대라는 이제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는 제가 볼 때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태어난 애들은 몇 살까지 산다고요? 뭐 구글에서 이렇게 그 AI 통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태어난 애들은 한 150살? 뭐 이렇게 산다고 뭐 그렇게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나이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금하고 기대 수명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연금이 많든 아니면 뭐 적든 간에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보다는 돈은 어때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뭐 선진국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주로 본인들이 이제 쓸 만큼 쓰고 가시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80,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하고 얘기하면은 전부 다들 걱정하는 게 야, 아프고 그렇게 오래 살 필요 뭐 있냐. 한 70살 좀 지나면은 살 만큼 살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이다. 평상시 공격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연금도 중요하지만은 근력을 우리가 많이 키워줘야 된다. 자,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추이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사실은 전 인구의 7%, 65세 이상 인구가 7%를 해서, 무슨 사회죠? 7%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 아니죠.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이제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늙어가기 시작하는 게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7%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2017년도, 불과 한 17년 만에 그 더블 14%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화자를 딱 떼버리고 이제 고령 사회가 된 거죠. 근데 이게 2026년이면 이제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방금 말씀하신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럼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20%, 21% 정도가 65세 이상, 유엔이 정하는 그 노인 인구인 65세 이상의 나이가 20% 이상이 된다면은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결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뭐 베이비 부모라 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사실 이제 주역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 20%면은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한 어느 정도 되죠? 5, 20, 1,000만 명 정도 되죠. 그럼 이 1,000만 명이 그럼 과연 어떤 형태로다가 연금을 받고 있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노인 인구는 이렇게 계속 고령화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럼 과연 2022년 4월 달에 여기 보시면은 2022년 4월 달에 900만 4,488명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에 1,000만 명이 넘어가겠죠. 2026년 되면은. 근데 이 많은 인구들이 그럼 과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갖고 하느냐. 65세 이상은 이미 이제 다 퇴직을 한 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연금이나 자기가 다른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입일 텐데 그래서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이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냐? 2022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자가 한 600만 명 정도가 됐어요. 작년에.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연금을 보면은 우리가 2026년도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 중에 그 4대 연금이 뭐가 있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런 건 이제 별도고. 이제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국민연금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뭐 들어보면은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떤 분들이죠? 다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군인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연금 얘기를 할 때, 나 연금이 뭐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 군대 생활 했지만은 연금을 받으려면은 공무원이든 뭐 어디든 간에 19년 6개월 이상이 지나야지 사실 연금 제가 해당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9년 6개월 미만일 땐 연금을 못 받고 퇴직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연금 대상자가 되면 그분들은 사실 연금이 꽤 높아요. 그래서 뭐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은 연금이 꽤 많아서 뭐 보통 한 200에서 한 500까지 이렇게 받는 수준이 되는데 그럼 이제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 감독님. 군인연금. 우리가 보면은 뭐 군인들 연금 받아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인연금 받는 사람이 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만 명? 그렇죠. 1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9만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학연금이 한 40만 명 정도? 공무원연금이 한 35만 명 정도. 그래, 다 합해봐야 80만 명? 그분이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21% 정도는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중에 1,000만 명 중에 실제로 제대로 된 연금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쓸 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돼요? 100만 명 잡자고 100만 명을 치자고 넉넉 잡아서 그럼 나머지 900만 명은 뭘 받아요?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국민연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10사람 중에 9사람은 국민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는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60만 원이 안 됩니다. 평균 수급액이. 굉장히 적은 거 아니에요. 그죠? 60만 원이 안 되는 걸 받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연금을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급여를 계속 부으면은 급여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 또는 뭐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몇 년 급여를 했을 때 얼마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IMF 왔을 때 저도 그때 이제 국민연금 그때는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이 직장 생활할 때니까 연금을 부어가다가 IMF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그때 돈이 없으니까 막 연금 다 해지하고 다 썼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해지하는 게 없었는데 그 전에는 다 그렇게 해서 해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 물론 이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수급액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다. 그러면 50만 원, 60만 원 갖고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면은 모든 걸 놓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은 뭐가 따라줘야 돼요? 건강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연계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면, 우리 저 친구들 보면 그래요. 야, 그동안 고생했는데, 뭐,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그래갖고서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뭐, 삼식이가 되는 거죠. 삼시세끼 밥을 차려줘서 얻어먹는 삼식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놀다가 한 65세가 지나면은 그때부터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65세 이전까지는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난 좀 놀아야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렇다고 그동안에 뭐 근력을 키우고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사이에 10년, 20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 60세에서 70세 고 사이가 80, 90까지 가는 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있는 그 나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운동하다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들은 몰라요. 항상 건강한 줄 알지.